국세청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블로그에 공사 사례는 많이 올라와 있는데 매출 신고액이 그에 비해 너무 적다는 거였습니다. 혼자 직접 세무사에 가셨어요. 최대한 성실하게 대답을 하셨습니다. 사실을 전부 인정해 버리신 거죠. 옆에 세무사가 있었으면 결과가 아마 완전히 달라졌을 겁니다. 저희 사무실에 세무기장 문의하시는 분들이 세무기장을 그냥 업로드 요즘 다 되는데 굳이 세무사한테 매달 돈을 내야 하냐라고들 많이들 물어보시거든요. 네, 솔직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세금 신고만 놓고 보면 요즘에 어플도 잘 나와 있고 홈택스도 예전보다 훨씬 편해졌습니다. 단순히 신고를 대신해 준다는 것만이 기장의 가치라면 저도 굳이 매달 수수료를 내실 필요 없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사업을 3년, 5년, 10년 이렇게 하시면서 겪게 되는 진짜 문제들은 이번 달 부가세가 얼마냐 이게 아닙니다. 내 사업이 지금 돈을 벌고 있는 건지 까먹고 있는 건지, 대출을 받으려고 하는데 재무제표가 엉망이고, 또 직원을 늘렸더니 인건비, 세금, 뭐가 어떻게 되는 건지, 세무조사가 만약에 나오게 되면 장부가 있긴 한 건지, 기장이라고 하는 건 단순히 장부를 쓰는 게 아니라 내 사업의 숫자를 읽을 수 있게 만드는 작업입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같은 기장료를 내더라도 그 안에 담기는 서비스는 사무실마다 완전히 다릅니다. 오늘은 그 얘기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실무를 보다 보면 다들 혼자서 홈택스로 신고를 했다. 홈택스가 워낙 시스템이 발달이 되어 있으니까. 그렇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믿을만한지 본인들이 맞게 한 거겠죠? 라고들 저희한테 많이들 물어보세요. 사실 그게 좀 위험한 상태입니다. 세금은 틀려도 바로 연락이 안 와요. 국세청은 오히려 조용합니다. 그러다가 2년, 3년 뒤에 갑자기 소명연구소나 해명 안내문이 날라옵니다. 그리고 그때 가서야 그때 그게 잘못이었구나를 알게 되는 건데 그 시점에는 이미 본세에 가산세까지 붙어 있습니다. 실제로 저희한테 상담을 오시는 분들 중에 이런 분들이 꽤 계십니다. 국세청에서 뭔가 날라왔는데 이게 뭔지 모르겠어요. 처음 받아보시면 심장이 덜컹 하시거든요. 근데 옆에 바로 물어볼 사람이 있으면 대부분은 큰 문제가 아니에요. 소명 자료를 정리해서 회신하면 끝나는 경우도 많습니다. 근데 문제는 물어볼 사람이 없어서 방치하거나 당황해서 잘못 대응하는 거예요. 네, 실제 사례를 하나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분은 인테리어업을 하시던 분인데 국세청 세금분석팀에서 연락이 왔어요. 블로그에 공사 사례는 많이 올라와 있는데 매출 신고액이 그에 비해 너무 적다는 거였습니다. 근데 이분이 어떻게 하셨냐면 혼자 직접 세무사에 가셨어요. 그래서 조사관과 면담을 하고 그랬는데 이분이 처음 세무사 방문이셨거든요. 그래서 의외로 이런 경우가 많은데 조사관분이 묻는 말에 최대한 성실하게 대답을 하셨습니다. 사실을 전부 인정해 버리신 거죠. 나중에 제가 그 조사관과 이야기할 기회가 있었는데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처음에는 블로그 하나만 가지고 가세를 단정 짓기 어렵다고 생각했는데 물어보는 대로 다 진술을 해주시니까 너무 쉽게 가세 자료가 확보됐다. 옆에 세무사가 있었으면 답변 범위를 조율하고 소명 방향을 잡아드릴 수도 있었어요. 결과가 아마 완전히 달라졌을 겁니다. 그런데 이분은 혼자 가셨기 때문에 안 해도 될 말까지 전부 하신 거예요. 이렇듯 기장의 가치는 신고를 대신 해주는 게 있는 게 아닙니다. 내 상황에 대해 바로 물어보고 바로 확인할 수 있는 사람이 옆에 있다는 것, 그게 진짜 가치입니다. 요즘 가장 많이 들어오는 질문이 바로 챗GPT, 제미나이 같은 AI한테 그냥 물어봐도 되지 않냐라는 질문 진짜 많이 들어오거든요. 세무사님도 많이 받으시죠? 네, 맞습니다. AI가 정말 많이 좋아졌어요. 일반적인 세법 정보를 찾는 데는 충분히 유용하고 저도 업무에 많이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AI가 해줄 수 있는 건 대부분 일반적으로는 이렇습니다. 까지입니다. 문제는 세금이라는 게 일반론으로 해결되는 영역이 아니라는 거죠. 예를 들어서 간이가세자인데 세금계산서 발행도 되나요? 라는 질문을 AI에게 한다면 이건 AI가 대답해 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간이가세자인데 거래처에서 세금계산서를 요구하고 곧 일반가세자로 전환될 것 같고
이번 분기 매출액이 기준금액에 걸칠 수 있는 상황인데 어떻게 해야 됩니까? 라고 물어보신다면 이건 AI가 아마 이렇게 대답할 것 같아요. 상황에 따라 다르니 전문가와 상담해라고 끝낼 수밖에 없는 질문이에요. 방금 말씀드린 인테리어 사례도 마찬가지입니다. AI한테 세무서에서 소명 요구가 왔는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 라고 물어보면 일반적인 대응 절차는 알려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상황에서 어디까지 인정하고 어디서부터 다투어야 하는지, 조사관 앞에서 뭘 말하고 뭘 말하면 안 되는지, 이건 내 장부를 봐온 사람만 판단할 수 있습니다. 정보의 시대에 전문가가 필요한 이유는 정보가 부족해서가 아닙니다. 오히려 정보가 넘쳐나기 때문에 그중 내 상황에 맞는 답을 골라줄 사람이 필요한 겁니다. 사장님들 중에 통장에 돈이 들어오는 거를 보고 본인이 이제 얼마를 벌고 있다라고 확언하시는 분들이 종종 있으시거든요. 근데 통장에 들어오는 것만 보고 그거를 단정 지으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통장 잔고는 현금이지 세법에서 말하는 이익은 아닙니다. 이게 사업하시는 분들이 가장 착각하시는 부분 중에 하나인데요. 예를 들어 보면 이번 달에 통장에 5천만 원이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아직 외상매출금 3천만 원이 아직 안 들어왔고 다음 달에 나갈 재료비 2천만 원은 이미 지출이 됐어요. 실제 이익은 얼마일까요? 통장만 보면 절대 알 수가 없습니다. 기장을 하게 되면 매출, 매입, 비용, 미수금, 미지급금 이런 것들이 전부 기록이 됩니다. 그래서 이번 분기에 진짜 남은 돈이 얼마인지, 매출 대비 인건비 비율이 적정한지, 재료비가 왜 갑자기 올랐는지 숫자로 확인할 수가 있어요. 사업의 건강검진표가 재무제표인데 기장 없이는 그 검진표 자체가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건 그 검진표가 대표님이 이해할 수 있는 언어로 전달되느냐입니다. 저희 동행에서는 법인세 신고 시점에 맞춰서 재무구조, 납부세액, 주요 이슈까지 한눈에 담은 결산 리포트를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숫자 나열이 아니라 사업의 방향성과 리스크를 점검할 수 있는 문서로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이해되지 않는 보고서는 의미 없는 숫자일 뿐이니까 그렇습니다. 방금 말씀해주신 결산 리포트 같은 경우는 저희 동행이 자랑하는 서비스 중에 하나잖아요. 네. 실제로 다른 이제 회계 사무실에서 저희 쪽으로 세무대리인에 변경돼서 오신 분들 중에 대다수는 가결산을 진행하면서 이런 말씀을 많이 해주셨어요. 매년 이제 세무사무소에 맡겼는데 세금이 얼마 나올지는 항상 신고를 끝나고 나서 알게 됐었다. 그래서 그때마다 정말 당황스러웠다. 이런 말씀 많이 해주셨거든요. 네, 우리가 이제 사업을 운영하시는 대표님들이나 사업주분들이 가장 불안해하시는 부분이 세금이 많이 나오냐 보다는 예측 불가능하냐 이 부분입니다. 1년 내내 열심히 사업을 하셨는데 3월이나 5월에 갑자기 세금 고지서를 받고 깜짝 놀라시는 경우를 볼 수 있어요. 이거는 세무사가 무능해서 그런 게 아니라 어떻게 보면 장부를 좀 밀어놓는 구조 때문에 발생을 합니다. 많은 사무실이 기장을 중간에 안 하다가 신고 시즌에 좀 몰아서 처리하는 경향이 있어요. 이러면 연말에 세금이 얼마 나올지 예측할 방법 자체가 거의 없습니다. 저희 사무실에서는 이걸 좀 가장 중요하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 첫 번째는 장부를 미루지 않는 것이 철칙이에요. 3분기 거래 내역을 바탕으로 선제적 가결산을 진행하고 예상 법인세와 소득세를 미리 안내를 드립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면 연말이 오기 전에 부족한 부분은 보완하고 절세 전략을 실행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12월에 법인세를 갑자기 줄여주세요 하시면 이미 늦었어요. 하지만 9월, 10월에 예상세액을 알게 되시면 이걸 통해서 설비 투자 시기를 조금 앞당기다든지 아니면은 퇴직연금 불입 금액을 좀 늘린다든지 이런 판단을 하실 수가 있거든요. 가계사는 특별한 서비스가 아니라 우리 사무실의 가장 기본 서비스입니다. 그런데도 놀랍게도 이걸 안 해주는 사무실이 많다는 거예요. 직원들의 퇴사가 잦은 사무실, 특히 그런 사무실들은 담당 직원이 퇴사하면서 그 담당 직원이 맡게 됐던 회사의 히스토리가 전혀 회사 직원들에게 공유가 되지 않은 상황들,
그래서 결국은 다른 사무실로 옮기거나 실제로 그렇게 해서 저희 사무실로 오신 분들도 많으시잖아요. 네, 지금 말씀하신 부분이 사실 일반 소비자 입장, 즉 거래처 사장님들이 잘 모르는, 그리고 세무기장 시장에서 어떻게 보면 가장 흔하고 가장 심각한 문제 중 하나입니다. 세무사 사무실의 실무는 거의 대부분이 이제 담당 직원분이 처리를 합니다. 근데 그 직원이 바뀌면 고객의 특이사항, 주의할 점, 그리고 과거 이력, 이런 것들이 전부 그 사람의 머릿속에만 있었으면 다 날아가는 거예요. 저희는 이 문제를 시스템으로 해결하고 있습니다. 거래처 사장님들, 대표님들의 모든 요청사항과 특이점을 내부 프로그램에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혹여나 담당자가 바뀌어도 업무에 차질이 생기지 않도록 전 직원이 고객별 업무 이력을 공유하는 구조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거를 히스토리 관리라고 부르는데요. 기억이 아닌 시스템으로 관리하기 때문에 대표님의 소중한 데이터는 항상 안전하게 보존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담당자 문제보다 더 답답해 하시는 게 있거든요. 뭐 어떤 점이 갑자기 궁금해져서 세무사 사무실 연락을 하면 이제 바쁘다고 나중에 답을 준다고 하는 경우가 많고, 그런데 실제로는 답이 누락되는 경우가 많다고들 하시더라고요. 그 불만도 정말 저희가 이제 사무실 운영하다 보면 많이 들었던 내용인데, 사실 이것도 앞서 말씀드린 것과 같은 맥락의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담당자 한 명이 거래처를 3, 40개 맡다 보면 신고 시즌에는 물리적으로 전화를 받을 여유가 없어져요. 그래서 저희는 카카오톡 실시간 상담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기본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전화가 어려운 상황이라도 카톡으로 질문을 주시면 담당자가 확인 시 바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고 있고요. 히스토리 시스템이 있으니까 혹시나 담당자가 바쁘게 되면 다른 직원이 봐서 그 고객의 상황을 바로 파악하고 답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세무사 사무실을 연락했는데 답이 없다? 이건 서비스로서 가장 기본이 안 되는 거라고 생각을 하고, 저희는 그 기본을 지키는 것부터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궁금증이 드실 것 같은데요. 솔직히 세무사 사무실 다 비슷비슷해 보인다. 기장료도 거의 비슷하고 어떤 기준으로 세무사 사무실을 골라야 할까? 이 질문 같은 경우에는 사실 제가 업을 운영을 할 때부터 좀 생각을 많이 했고, 그리고 아직까지 고민을 하고 있는 부분인데, 좀 직접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일단 기본 업무는 거의 대동소이합니다. 부가세 신고, 원천세 신고, 종소세, 법인세 신고, 그리고 인건비와 관련된 급여명세서, 지급명세서 이런 것들, 4대 보험 취득과 상실 보수종액 신고, 이건 어느 사무실이든지 다 잘하고 잘 해드립니다. 여기까지는 거의 비슷합니다. 차이가 나는 거는 다른 서비스입니다. 다른 서비스를 말씀을 드리면, 첫 번째는 앞서 말씀드린 히스토리를 공유한다는 겁니다. 전 직원이 고객별 업무 이력을 공유하고 있는지, 그래서 담당자가 바뀌어도 문제없는 시스템을 유지할 수 있는지이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행정 지원 서비스입니다. 근로계약서라든지 증명활급 같은 소소하지만 귀찮은 행정 업무까지 챙겨주는지, 그 다음에 안심알림이라고 해서 납부기한이나 신고 일정을 알림톡으로 미리 보내주는지, 그리고 또 법인 대표님들 같은 경우에 사실 궁금한 것들을, 공통적으로 궁금한 것들을 참고할 수 있는 주간 카드 뉴스도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절세 컨설팅이고요. 아까 말씀드린 가결산이나 이런 중간 점검을 통해서 사업의 방향까지 논의할 수 있는지, 같은 기장료를 내시더라도 이 프리미엄 서비스가 포함되느냐 안 되느냐로 대표님이 받는 가치는 완전히 달라지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 사무실은 이 모든 것이 기장 서비스의 기본 포함으로 제공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는 숫자는 기존 거래처 재계획률 99%입니다. 한번 맡겨보신 대표님들이 거의 계속 하신다는 뜻이에요. 서비스를 직접 경험해 보시면 그 이유를 아시게 될 거예요. 그래서 정리를 하면 이러한 서비스를 통해서 저희가 추구하는 가치는 한 가지입니다. 거래처 대표님, 사장님들이
가장 잘하시는 사업에 집중할 수 있도록, 어떻게 보면 세금은 그 사업을 잘하실 수 있도록 뒤에서 받쳐주는 영역이에요. 제가 생각하는 대표님의 가장 효율적인 행위는 매출을 하나 더 만드는데 시간을 쓰도록 배경을 만들어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 동행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납부 기한이나 신고 일정을 매월 1, 2회 정도 알림택으로 보내드리고 있고, 그리고 또 카드 뉴스라든지 좀 참고할 수 있는 자료를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대표님들이 세금에 신경을 쓸 일을 최소화해서 사업에만 집중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드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한마디 해주시죠. 네, 오늘 기장 서비스라는 주제로 이런저런 얘기를 해봤는데, 정리하면 기장은 세금 신고를 위한 비용이 아니라 내 사업의 숫자를 제대로 읽기 위한 투자라고 생각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요즘 정보는 넘쳐나는 시대예요. AI한테 물어보면 웬만한 세법 정보는 거의 다 나옵니다. 근데 이번에 장비를 사려고 하는데 올해 사는 게 나을까? 내년으로 미루는 게 나을까? 이런 질문에서는 내 사업의 숫자를 근거로 답을 해줄 수 있는 거는 결국 내 장부를 꾸준히 봐온 사람입니다. 저희는 매일 고객분들의 장부를 보면서 그 안에 시간과 마음을 읽으려고 노력합니다. 눈앞에 있는 숫자만 보지 않고 대표님이 나아가자고 하는 방향을 함께 고민하는 것이 저희의 일이자 보람입니다. 그래서 제가 10년 넘게 사무실을 운영하면서 이러한 가치를 고객분들한테 전달하고자 노력을 해왔습니다. 처음 인연을 맺었던 대표님이 지점을 늘리시거나 아니면은 또 새 사업을 시작하면서 저희 사무실을 다시 찾아주실 때나 또 가족과 지인을 믿고 소개해 주실 때 그때 느끼는 책임과 보람이 제가 이 일을 계속하는 이유가 되고 있습니다. 기본에 철저하고 응대에 진심인 자세, 빠르고 정확하고 따뜻하게 세금 걱정 없이 사업에만 집중하고 싶은 대표님들은 언제든지 편하게 상담 문의 주시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